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제사를 고집하는 사연자님의 시댁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님에 대한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3일 전 퇴근길이었습니다. 운전 중에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죠. 휴대폰 화면에 뜬 시월드 보스라는 글자를 보며 저는 한숨을 쉬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 퇴근 중이에요. 이번 명절 보너스 나왔다며? 민수가 그러더라. 회사에서 성과급 빵빵하게 나왔다고. 민수 씨가 그래요? 그 사람은 참 제 월급 명세서에는 관심이 많네요. 본인 실적이나 좀 챙기지. 네, 조금 나왔어요. 왜요? 조금은 무슨? 내가 다 들었다. 1,000만 원도 넘게 나왔다면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장하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 제사상에 올릴 조상님 용돈 좀 미리 보내라. 조상님 용돈이요? 어머니, 제사 장비용은 제가 따로 100만 원 보내드렸잖아요. 그거면 제사상 차리고도 남을 텐데요? 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100만 원으로 뭘 하니? 그리고 이번엔 조상님 묘소 이장 문제도 있고 종중 어른들 오시면 섭섭지 않게 봉투도 돌려야 하고 한 500만 원만 더 붙여라. 조상님이 노하시면 네 남편 하는 일도 안 풀리는 거야. 어머니, 조상님이 돈 필요하시대요? 저승에도 인플레이션이 왔나 보네요. 그리고 민수 씨 일 안 풀리는 건 조상님 탓이 아니라 민수 씨가 맨날 지각하고 농땡이 피워서 그런 거잖아요. 어머머, 말대꾸하는 거 좀 봐라. 너는 남편 길을 살려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팩트만 따져야 속이 시원하니?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집안에 복이 달아나는 거야. 잔말 말고 보내. 아, 그리고 내 친구 며느리는 이번에 안마의자 받았다더라. 내 허리가 요새 쑤셔서 잠을 못 자겠어. 안마의자요? 지난달에 제가 사드린 세라젬은 어쩌고요? 빨래 건조대를 쓰고 계시잖아요. 돈은 못 보내드려요. 제가 이번에 적금 들어가는 게 있어서 여유 없어요. 정 필요하시면 민수 씨 비상금 털라고 하세요. 야, 민수가 돈이 어딨니?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용돈 받아 쓰는 애한테. 너 진짜 이럴 거야? 네, 이럴 거예요. 어머니, 저 운전 중이라 끊어요. 사고 나면 보험료 어머니가 내주실 거 아니잖아요? 전화를 끊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500만 원? 조상님이 아니라 시어머니 계모임 갯돈 구멍 메꾸려는 속셈인 걸 제가 모를 줄 아셨나 봅니다. 하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명절 하루 전, 저는 회사 일을 마치고 시댁에 먼저 들렀습니다. 음식 재료를 미리 사다 놓기 위해서였죠.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거실 풍경이 가관이더군요. 시어머니가 거실 한가운데서 패션쇼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낯이 익었습니다. 지난달 제가 큰맘 먹고 산 한 번도 안 입은 300만 원짜리 명품 롱패딩이었거든요. 어머, 역시 비싼 게 좋네. 폼이 딱이다, 딱이야. 예민수야, 이거 나한테 잘 어울리지 않니? 엄마 거 같네. 지혜 걔는 키가 커서 엄마한테 좀 길 줄 알았는데 딱 맞네. 그냥 엄마 입어. 저는 현관에 장바구니를 쿡 내려놓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어머니, 그 옷 제 옷장 제일 안쪽에 걸어둔 건데 어떻게 꺼내셨어요? 저 없는 사이에 우리 집 왔다 가셨어요? 어머, 왔니? 아니, 민수한테 반찬 갖다 주러 갔다가 옷장이 열려있길래 봤지. 너는 옷도 많으면서 이거 하나 심히 못 빌려주니?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입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택도 안 뗀 새 옷이에요. 저도 아직 개시 못했다고요. 벗어주세요. 예, 너 참 야박하다. 며느리가 되어서 시어머니가 좀 입어보고 싶다는데 그걸 그렇게 정색을 하고 달려드니?
내가 이거 입고 튀기라도 하니? 옛말에 며느리 옷은 시어머니가 물려받는 거라던데. 요즘 애들은 위아래가 없어. 어머니, 옛말 좋아하시면 옛날 사람들처럼 집신 신고 다니세요. 왜 패딩은 최신상 명품 찾으세요? 그리고 민수 씨, 당신 비밀번호 어머니한테 알려줬지? 내가 제발 알려주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가 급하게 화장실 가고 싶다는데 어떡해. 그리고 가족끼리 비밀번호 좀 알면 어때서 유난이야? 당신은 그게 문제야. 너무 계산적이야. 정이 없어, 정이. 정? 정 같은 소리 하네. 그게 정이면 초코파이 사서 나눠 드세요. 내 옷 벗어요, 당장.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옷을 거의 뺐다시피 받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서러워서 살겠나 옷 한 벌 가지고 유세는 하며 입을 삐죽거렸죠.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패딩 주머니에 슬쩍 넣어두었던 제 선글라스를 다시 빼내는 모습을요. 도둑고양이도 아니고 정말 가지가지 하시더군요. 그리고 대망의 오늘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어제 게임하느라 늦게 잤다며 조수석에서 입을 벌리고 자고 있었죠. 운전은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현관 앞까지 고소한 기름 냄새가 아니라 비릿한 생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거실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식재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동태 10마리, 오징어 20마리, 깐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그리고 떡국떡 5관.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피난가요? 식구들 다 합쳐봐야 10명도 안 되는데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요? 예, 큰집 식구들 다 온다지 않니? 그리고 이번엔 네가 솜씨발이 좀 제대로 해보라고 내가 재료 아끼지 않고 샀다. 시장 가서 제일 좋은 걸로만 골라왔어. 내 정성 봐서라도 맛있게 해야 한다. 정성이요? 어머니, 이거 다 손질 안 된 원물이잖아요. 동태 비늘도 안 치고 오징어 내장도 그대로고. 이거 저보고 혼자 다 하라고요? 민수 씨는요? 아이고, 민수는 냅둬라. 제 어제 회사에서 야근하느라 코피까지 쏟았다더라. 남자가 밖에서 큰일 하는데 집에서 칼 잡고 설치면 모양 빠진다. 그리고 음식은 여자가 해야 제맛이 나지. 남자가 만지면 부정타. 어머니, 민수 씨 어제 야근 안 했어요. 집에서 게임하느라 밤새운 거예요. 그리고 코피가 아니라 콧물을 흘리던데요? 아, 여보, 왜 엄마한테 일러 바치고 그래? 나 진짜 피곤해. 몸살 기운이 있다고. 아유, 삭신이야. 남편은 엄살을 피우며 소파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안쓰럽다는 듯 이불을 덮어주시더군요.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지만 일단은 참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을 위해 준비한 빅픽처가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되었을까요? 저는 한창 붙이고 있는데 안방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잔뜩 멋을 부리고 나왔습니다. 여보, 냄새 죽인다. 역시 당신 전 부치는 솜씨는 알아줘야 해. 일어났어? 씻고 와서 파 좀 다듬어. 어머니도요. 저 혼자 이거 다 못해요. 어머, 지혜야. 우린 지금 나가봐야 해. 나가다니요? 지금 제사 음식 한창 하고 있는데 어딜 가시는데요? 그게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러시더라. 이번 제사는 좀 특별하게 지내라고.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따로 있고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한다나 뭐라나.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세요? 여보, 말이 좀 심하네. 어머니가 좋은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호텔 뷔페 예약을 해뒀어. 호텔 뷔페요? S호텔 뷔페. 거기 1인당 20만 원짜리인데 어머니가 평생 한 번도 못 가보셨다잖아. 효도하는 셈 치고 내가 모시고 다녀오려고.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조상님 잘 모시게 해달라고 기도도 좀 하고 올게. 기도? 호텔 뷔페에서 스테이크 썰면서 기도를 해요? 그럼 저는요? 저도 아침도 못 먹고 일하고 있는데? 아이고, 너는 여기를 지켜야지. 맏며느리가 자리를 비우면 쓰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가 가서 먹어봐야 뭐 맛이 날겠니? 너는 그냥 집밥 좋아하잖아. 우리 첫째 며느리 손맛이 최고잖아. 조상님도 네가 만든 음식만 드시고 싶어 하셔. 우린 가서 너 대신 조상님 목까지 배 터지게 먹고 올 테니까 넌 딴 생각 말고 전이나 예쁘게 붙여놔라. 맞아. 여보, 당신은 집에 있을 때가 제일 예뻐. 특히 그 앞치마 입고 있을 때 완전 섹시해. 갔다 올 때 당신 좋아하는 붕어빵이나 사다 줄게. 팥 많이 든 걸로. 시모와 남편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킥킥거렸습니다. 저를 완벽하게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 그들의 눈에는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성능 좋은 가전제품 정도로 보이는 게 분명했습니다. 순간 저는 들고 있던 뒤집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던 제가 오히려 생긋웃자 두 사람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아, 네. 어머니,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네요. 제가 감히 조상님의 뜻을 거스를 순 없죠. 효자 남편의 효부 시어머니시네요. 그러지. 역시 우리 며느리가 이해심이 넓어. 그럼요. 다녀오세요. 호텔 뷔페 참 좋죠. 랍스터도 나오고 양갈비도 나오고. 두 분 가셔서 실컷 드시고 오세요. 저는 여기서 아주 기억에 남을 상차림을 준비해 둘게요. 오, 역시 우리 와이프 쿨하다니까. 엄마 가자. 늦겠다. 그래, 수고해라. 갈비찜은 밤이랑 대추 넉넉히 넣고. 두 사람은 신이 나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또각또각 구두소리와 함께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실컷 먹고 와. 그게 당신들의 최후의 만찬이 될 테니까. 붕어빵? 웃기고 있네. 돌아오면 붕어빵이 아니라 사약받을 준비나 해야 할걸?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이미 제가 며칠 전부터 수집해온 폭탄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판을 한번 뒤집어 볼까? 저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머금고 부엌이 아닌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음식을 만들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을 통째로 요리해버릴 레시피가 제 머릿속에 완성되어 있었으니까요. 묵혀둔 제 분노가 얼마나 매운맛인지 오늘 아주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팝콘 준비하세요. 이제부터가 진짜니까요. 식탁과 싱크대 위에는 시어머니가 최고급 재료라고 우기던 사실은 재래시장 떠리로 사온 생선과 고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다용도실에서 100리터짜리 대용량 쓰레기 봉투 2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조상님이 생전에도 비린내 나는 거 싫어하셨다면서요? 제가 그 뜻 받들어 드릴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동태 오징어, 피물 뚝뚝 떨어지는 정체불명의 고깃덩어리들을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다듬지 않은 도라지와 흙 묻은 파도 통째로 집어넣었죠. 봉투가 차오를 때마다 제 속의 체증도 하나씩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20인분의 식재료가 쓰레기로 변하는 데는 딱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봉투 2개를 꽉 채워 현관 밖 복도 구석에 밀어두고 나니 이제야 집에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더군요. 비린내가 사라진 부엌 식탁에 앉아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 임원 승진 축하 파티 때 이용했던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 업체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실장님. 김지혜입니다. 급한 건이라 우돈 얹어드릴게요. 네, 지금 당장요. 메뉴는 VIP 수라상 코스로 25인분, 갈비찜 신설로, 구절판 전복초. 네, 제일 비싸고 화려한 걸로만 꽉 채워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배달 용기 말고 제가 집에 있는 제기에 옮겨 담을 수 있게 포장만 해서 보내주세요. 플레이팅은 제가 할 거니까요. 결제는 일시불로 지금 입금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헛웃음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20만 원짜리 호텔 뷔페 먹겠다고 며느리를 버리고 갔지만 정작 며느리는 그들이 평생 구경도 못 해본 500만 원어치 출장 뷔페를 주문했으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복수는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다음은 탄약을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침대 머리맡에는 낡은 자개장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중요한 물건을 저기 보관하셨죠. 열쇠는 늘 베개 속이나 화장대 서랍 밑바닥, 아니면 장롱이 꿀단지 속에 숨기시곤 했습니다. 열쇠를 자개함 구멍에 꽂고 돌리자 딸깍하는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막장 드라마 대본들이 들어있더군요. 첫 번째 서류는 꼬깃꼬깃한 차용증 뭉치였습니다. 세상에, 고모님한테 5천, 당숙 어른한테 3천, 심지어 동네 슈퍼 아줌마한테도 200만 원을 빌렸어? 내용을 보니 가관이었습니다. 빌릴 날짜는 제각각인데 갚기로 한 날짜는 모두 며느리 성과금 나오는 날 혹은 아들 승진하는 날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성과급이 무슨 시어머니 비탄감용 국채 보상운동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더 깊숙이 뒤져보니 붉은색 인주가 묻은 서류가 나왔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연대보증서. 채무자는 시어머니 박말순, 연대보증인은 김지혜, 그리고 그 옆에는 선명하게 제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선 넘으셨네. 지난번에 내 방 청소해준다고 들어오셨을 때 훔쳐가신 거였구나. 이게 사문서 위조라는 건 알고나 계신지 몰라.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바닥에 늘어놓고 사진을 찍어 증거 수집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개함 바닥 깔개 밑에서 발견한 노란 서류 봉투. 겉면에는 우리 아들 각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남편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유흥업소 마담에게 쓴 외상값 각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차용증까지. 그 중에서도 제일 앞거는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로즈 씨, 내가 이번에 엄마한테 건물 상속받으면 바로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해줄게. 집에 있는 와이프는 그냥 돈 버는 기계야. 애정도 없고 얼굴 보면 밥맛 떨어져. 조금만 기다려. 밥맛이 떨어져? 그래? 내가 오늘 그 밥맛 아주 살벌하게 보여줄게. 로즈 씨한테 오피스텔? 꿈도 야무지네. 닭장 같은 깜빵이나 가게 될 텐데. 저는 이 모든 원본 서류를 제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빈 자개함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A4용지 한 장을 넣어두었습니다. 사퇴 수리서, 시어머니직 해임 통보. 나중에 어머니가 이걸 열어봤을 때 지으실 표정이 벌써 기대가 되더군요. 증거 확보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 드라마를 관람할 관객들을 모을 차례입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빌린 채권자 리스트를 펴놓고 저는 한 명씩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톤을 상냥하고 들뜬 며느리 모드로 세팅하고 말이죠. 첫 번째 타자는 돈 욕심 많기로 소문난 시고모님이었습니다. 고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가 고모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요. 네? 아니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 오늘 어머니가 큰돈이 좀 생기셨거든요. 큰돈?
무슨 돈? 개돈 탔니? 아니면 네가 보너스라도 줬어? 아유, 자세한 건 오셔서 들으세요. 어머니가 오늘 그동안 신세진 거 싹 다 갚고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주신다고 친척분들 다 모으라고 하셨어요. 현금으로 다발을 준비해 두셨다니까요. 어머머, 역시 우리 올케가 통이 커. 네, 지금 당장 갈게. 택시 타고 간다. 두 번째는 종중의 실세인 큰아버님. 이분은 돈보다는 가문의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큰아버님, 지혜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어머니가 종중 어른들 모시고 중대한 발표를 하신다고 해서요. 집안의 대를 이을 문제랑 제사 모시는 문제에 대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신다네요. 아, 그리고 종중 땅 판 돈, 그것도 오늘 정산하신대요. 그래? 최수 씨가 드디어 정신을 차려나 보구먼. 알았다. 내 당숙이랑 조카들 다 데리고 가마. 제사 준비는 잘 돼가고? 네, 걱정 마세요. 아주 역대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친척들이 도착하기 1시간 전. 저는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남편의 달콤한 호텔 나들이에 고춧가루를 뿌릴 시간입니다. 저는 카드사 앱을 켰습니다. 남편이 들고 간 신용카드는 제 명의의 가족카드였죠. 분실 신고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띠링.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들고 간 마찬가지로 제 명의인 백화점 카드도 한도 하향을 신청했습니다. 한도를 0원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로부터 정확히 30분 후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왼수 남편. 여보세요? 어머, 여보. 밥은 맛있게 먹고 있어? 야, 김지, 너 카드 막았어? 지금 결제하는데 도난 분실 카드라고 뜨잖아. 직원이 나보고 경찰 부른데 쪽팔려서 진짜. 어머, 정말? 이상하네. 내가 아까 지갑 정리하다가 실수로 분실 신고를 눌렀나? 아님 당신이 너무 많이 써서 카드사에서 막은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뷔페 입장할 때 보증금 걸어야 한다고 해서 긁었는데 안 되잖아. 지금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봐. 빨리 풀어. 당장. 아, 미안해서 어쩌지? 지금 고객센터 휴일이라 연결이 안 되는데. 그냥 당신 비상금으로 해결해. 현금 좀 있잖아. 현금이 어딨어. 엄마도 카드 안 된대. 엄마 거도 네 명이잖아. 야, 우리 지금 로비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글쎄, 어머니가 지난달에 백화점에서 밍크코트 사신 거 할부금이 연체돼서 그런가? 아무튼 나 지금 바빠. 전 부치느라 손에 기름 묻어서 폰 못 만져. 알아서 하고 빨리 와. 끊어. 응? 저는 남편의 비명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상상이 되더군요. 화려하게 차려입고 호텔 로비에서 카드 승인 거절당해 쩔쩔매는 꼴이라니. 아마 밥은커녕 물 한 잔도 못 마시고 쫓겨나듯 차를 돌려야 할 겁니다.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손님 시고모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지혜야! 문 열어라! 문을 열자마자 고모님은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뛰어들어오셨습니다. 눈빛이 번들거리시더군요. 네 CM이 어디 있니? 돈 보따리 풀어놨어? 아유, 고모님 어서 오세요. 어머니 지금 잠깐 은행 업무 보러 나가셨어요. 워낙 큰 돈이라 현금 수송 차량 부르셨다나 봐요. 현금 수송? 아이고, 언니가 드디어 한 건 했구나. 그래, 내가 언니 믿고 있었다니까. 그 뒤를 이어 큰아버님과 당수걸은 그리고 사촌 시동생들까지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좁은 현관이 신발로 가득 찼습니다. 허허, 재수 씨가 종중을 위해 큰 결심을 했다니 기특하구먼. 근데 음식 냄새가 왜 안 나냐? 제사 준비는 다 된 거냐? 네, 큰아버님. 어머니가 이번에는 특별히
강남 스타일로 하자고 하셔서요. 제가 유명 셰프한테 의뢰했거든요. 곧 도착할 겁니다. 앉아서 차 한잔 드세요. 저는 친척들을 거실에 앉혀두고 미리 준비해둔 다과를 내왔습니다. 친척들은 돈 받을 생각에 혹은 맛있는 음식 먹을 생각에 들떠서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들이 웃고 떠드는 동안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50분. 퀵서비스 기사가 도착할 시간, 그리고 호텔에서 쫓겨난 시어머니와 남편이 도착할 시간이 절묘하게 겹쳐가고 있었습니다. 띵동. 아, 음식 왔나 보네요. 제가 문을 열자 호텔 직원 유니폼을 입은 배달원들이 고급스러운 보자기에 쌓인 음식 상자들을 들고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친척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게 다 뭐냐? 갈비찜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히구나. 야, 저거 전복 아니니? 세상에, 언니가 돈을 진짜 많이 벌었나 봐. 이런 걸 시키고. 배달원들이 식탁 위에 음식을 세팅하는 동안 저는 안방에서 챙겨둔 증거 서류 봉투와 이혼 소장, 그리고 해고 통지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정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서류들을 부채처럼 펼쳐 놓았습니다. 마치 제사상의 지방처럼 말이죠. 자, 이제 밥상도 차려졌고 관객도 찾고 배경음악만 깔리면 되겠네.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락 키패드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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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길이 아주 거칠었습니다. 틀림없이 남편일 겁니다. 저는 식탁 끝에 서서 천천히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에는 20여 명의 친척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현관을 주시하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500만 원짜리 진수성찬과 시댁을 파멸시킬 서류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에게 닥칠 현실은 호텔 뷔페보다 훨씬 더 짜릿하고 자극적인 맛일 겁니다. 오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피고인들. 현관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호텔 로비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오셨는지 머리가 산발이었고, 남편은 넥타이가 돌아가고 셔츠 단추가 풀려 있었죠. 야, 김지혜, 너 지금 집에서 뭐하는... 남편이 소리를 지르려다 멈칫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좁은 거실을 가득 채운 20여 명의 친척들, 그리고 식탁 위에 차려진 휘황찬란한 500만 원짜리 궁중 요리상. 이 기묘한 부조화에 두 사람은 현관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다들 여긴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소파 맨 앞줄에 앉아 계시던 시고모님이 스프링처럼 튀어나가셨습니다. 웬일? 웬일이라니? 언니가 오늘 다 갚는다며? 내 돈 1억 내놔! 고모님이 다짜고짜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질 뻔했고 남편이 기겁하며 말렸습니다. 고모, 왜 이러세요? 엄마 숨 넘어가요. 비켜라. 네 어머니가 중종 땅 판 돈 2억 오늘 정산해준다고 해서 왔다. 제사도 안 지내고 호텔로 도망을 가? 돈은 챙겨왔냐? 큰아버님이 지팡이로 현관 바닥을 쾅쾅 내리치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사태 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뒤쪽 식탁 상석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저를 발견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야, 김지,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돈을 갚는다니. 친척들은 또 왜 불렀어? 저는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또각또각 슬리퍼 소리가 아닌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갔습니다. 오셨어요? 두 분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잖아요. 어른들께 인사부터 드려야죠. 오늘 어머니가 빚잔치 하신다고 해서 다 모신 귀한 증인분들이세요.
빚잔치? 내가 언제?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야, 너 미쳤니? 시어머니를 모함해? 시어머니가 발뺌하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서 첫 번째 폭탄을 꺼냈습니다. 바로 자금 사용 내역서였습니다. 저는 친척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고모님께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5천만 원, 여기 내역서 있네요. 작년 5월 12일, 청담동 S 성형외과 결제. 안면 거상술이랑 복부지방 흡입하셨네요? 친척들 사이에서 헐 미쳤네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모님의 눈이 뒤집히는 게 보였습니다. 뭐? 내 전세금 빼준 돈으로 뱃살을 빼? 야, 이 도둑년아! 내 돈 내놔! 내 돈으로 깎은 턱뼈 다시 붙여놓으란 말이야! 고모님이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사람 살려 하며 바닥을 기어다니셨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남편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당수걸은 3천만 원 빌려주셨죠. 조카 사업자금이라고요. 여기 보세요. 강민수 씨 카드 내역입니다. 강남 R 룸살롱 500만 원, K 안마방 300만 원. 어머, 여긴 어디니? 오빠 달려 노래방에서 하룻밤에 200만 원을 쓰셨네요? 야, 그만해! 닥쳐! 너 그거 어디서 났어? 남편이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당수거른의 건장한 아들들이 남편의 양팔을 뒤집어 낚아챘습니다. 이 호로 자식이! 내 퇴직금을 가지고 술집 여자들한테 뿌려? 네가 인간이야? 당수거른이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남편의 등짝을 후려 갈겼습니다. 남편은 아파요, 오해해요 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냉정하게 다음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해는 무슨, 여기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노란색 봉투에서 남편의 친필 편지를 꺼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듯 목소리를 높여 낭독했습니다. 사랑하는 로즈 씨, 오빠가 엄마 건물 상속받으면 강남 오피스텔 바로 끊어줄게. 집에 있는 와이프는 그냥 돈 버는 기계야. 애정도 없고 얼굴 보면 밥맛 떨어져. 조금만 기다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붉어지다 못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구겨서 남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밥맛이 떨어져서 미안하네. 그래서 오늘 밥상은 아주 거하게 차렸어. 네 최후의 만찬이니까. 그때 시어머니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아가,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 덮자, 응? 친척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니?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돈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 돈을 벌어서요? 어머니, 신용불량자 되셨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제 인감도용에서 대법체 쓴 거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뭐? 경찰?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 접수 문자를 보여드렸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고소장 접수 완료. 어머니, 이제 빚 갚으러 공장 다니실 필요 없어요.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깜빵 가시면 돼요. 거기선 빚 독촉도 안 받고 얼마나 좋아요? 시어머니는 깜빵이라며 입을 뻐끔거리더니 그대로 흰자위를 보이며 뒤로 낮아빠지셨습니다. 정말 기절하신 건지 기절한 척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품까지 무시는 걸 보니 꽤나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와이셔츠 주머니에 꽂아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뜯어봐.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야.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팔랑거리며 나왔습니다. 해고 통지서. 아버지가 네 법인카드 내역이랑 뒷돈 받은 장부 보시고 뒷목 잡으셨어. 당장 자르라고 하시더라. 퇴직금? 어림도 없지. 횡령액 변제하고 나면 넌 오히려 회사에 뱉어내야 할 돈이 억 단위일걸? 민사소송도 들어갈 거야. 축하해. 이제 진짜 백수 됐네? 지혜야. 장인어른 회사잖아. 네가 말 좀 잘해주면 안 돼? 나 잘리면 진짜 끝장이야.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술도 끊고 로즈도 정리할게.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돈 버는 기계라 비웃던 그 입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나 깜방 가기 싫어. 우리 부부잖아. 사랑하잖아. 사랑? 개나 주라지. 아,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어. 저는 식탁 위에 있던 가장 두툼한 서류, 이혼 소장을 남편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도장 찍어. 위자료는 안 받을게. 어차피 줄 돈도 없잖아. 대신 내 재산의 손끝 하나라도 데려가면 그땐 진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지혜야, 이혼이라니. 안 돼. 그때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는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여러분, 이제 2부 순서가 나왔습니다. 식사하셔야죠?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식탁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500만 원짜리 궁중 요리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유혹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식사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이 음식 누구 돈으로 차린 건지 아시죠? 제 돈입니다. 시어머니가 훔쳐간 제 돈, 남편이 유흥비로 탕진한 제 돈. 그러니까 이 음식의 소유권도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가장 먹음직스러운 갈비찜 접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침을 꼴꺽 삼키더군요. 하루 종일 굶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배고프지? 민수 씨 호텔 뷔페 못 가서 서운했잖아. 우리 어머니도 기절하느라 힘 빠지셨을 텐데 고기 좀 드셔야지. 주는 거야? 그래, 여보. 일단 먹고 얘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남편이 희망에 찬 눈빛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이 닿기 직전 접시를 그대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철푸덕. 진한 갈색 양념과 고기 덩어리들이 남편의 명품 구두와 쓰러져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 옆으로 튀었습니다. 아,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어차피 개나 소나 먹을 건데 바닥에 있나 접시에 있나 똑같지 않아? 야, 너 주워 먹어. 네 인생 이제 딱 그 짝이니까. 바닥에 떨어진 거나 주워 먹어야 연명할 수 있는 인생. 저는 신선로, 구절판, 전복초, 그 비싼 음식들을 차례차례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친척들이 아이고 아까워라 하며 탄식했지만 아무도 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제 눈빛이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으니까요. 자, 이제 쇼는 끝났습니다. 다들 나가주세요. 야, 내 돈은 받고 가야지. 돈은 이 두 사람한테 받으세요. 저는 이 집주인으로서 퇴거 명령 내리는 겁니다. 지금 안 나가주시면 주거 침입으로 경찰 부를 거예요? 저는 미리 싸둔 캐리어 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관 앞에 서서 엉망진창이 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음식물 쓰레기,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빚쟁이 친척들, 멍하니 앉아있는 백수 남편, 기절한 척 눈을 감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시어머니. 아, 참, 어머니, 이 집 말인데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실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나가면서 부동산에 내놨어요. 물론 전기랑 수도는 내일부로 끊길 거예요. 제가 명의해지 신청했거든요. 야, 이 나쁜 년아! 네가 사람이냐? 기절하신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시네요. 역시 건강하셔. 그 힘으로 폐지라도 주우러 다니시면 되겠어요. 저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문 열어 하는 남편의 절규와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비명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치고 아름다웠습니다.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완벽한 사이다였습니다. 주차장에 내려가 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차단 목록에 남편,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을 모두 추가했습니다. 잘 있어라, 지옥. 난 이제 내 인생 찾으러 간다. 아파트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평소 저에게 친절하셨던 경비원 아저씨가 꾸벅 인사를 하셨죠. 저는 지갑에서 5만 원권 2장을 꺼내 드링크제 박스와 함께 건네드렸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아, 그리고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아이고, 사모님, 뭘 이런 걸 다 주시고.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천사호 난리 난 거 아시죠? 잡상인들이 좀 들어가서 시끄러울 거예요. 혹시라도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내려와서 제 행방을 묻거든 해외로 이민 갔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타고 다니던 검은색 세단, 그거 제 명이거든요. 지금부로 도난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혹시라도 남편이 차키 들고 나오면 바로 경찰 불러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양반 지난번에 재활용 쓰레기 아무데나 버려서 제가 한 소리 했더니 저한테 쌍욕을 하더구먼요. 제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겠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세워둔 제 개인 소유의 스포츠카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자 묵직한 엔진 배기음이 주차장을 울렸습니다. 백미러로 쳐다본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희미하게 고함과 물건 부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 첫 번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장소는 제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건설사 본사 로비였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임원들과 함께 로비 회전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꾀지지한 등산복 차림의 남자가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며칠 안 감았는지 떡이 져 있고 수염은 덥수룩한 남자. 제 전남편 강민수였습니다. 야, 비켜. 나 여기 대표님 사위야. 인사팀장 나오라고 해. 내 퇴직금 왜 압류됐는지 따져야겠어. 지혜야, 김지혜! 저를 발견한 그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임원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보안팀장에게 손짓했습니다. 팀장님, 저기 잡상임 좀 처리해 주세요. 외부인 출입금지 구역인데 관리가 소홀하네요. 회사 이미지가 있는데 저런 노숙자를 들여보내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이사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야, 그러네. 뭐? 이사? 야, 지혜야, 너 승진했어? 잘됐다. 나 좀 살려줘. 엄마가 화병으로 쓰러졌어. 병원비가 없어. 우리 지금 여관방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남편이 보안요원 2명에게 양팔이 결박당한 채 질질 끌려가며 발버둥 쳤습니다. 저는 그 앞으로 다가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한 장을 꺼내 그의 점퍼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었습니다. 병원비? 이거 가져가. 네가 그동안 내 법인카드로 긁었던 안마방 환불 영수증이야. 내가 그 업소 찾아가서 불법 성매매 업소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서 받아낸 거야.
1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걸로 어머니 병원비를 내든 네 술값을 하든 알아서 해. 이게 내 마지막 잡이야. 지혜야, 내가 잘못했어. 로즈 그년이 나 사기친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엄마 건물 상속받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 그 건물? 너 아직도 그거 믿니?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명동에 상가 건물이 있다고 했잖아. 그거 너 가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혼 취소해줘. 저는 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거 내가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이미 5년 전에 경매로 넘어가서 남의 건물 됐더라? 어머니가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며느리 도망갈까 봐. 있지도 않은 건물로 사기친 거라고. 너희 모자 참 닮았어. 서로 속고 속이는 게 유전자가 참 무섭네.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믿었던 마지막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걸 깨달은 얼굴이었죠. 엄마가 뻥을 쳤다고? 내 인생이 엄마 때문에. 끌어내세요. 더러워서 못 보겠네요. 보안 요원들이 그를 짐짝처럼 들어 회전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차가운 보도블록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피해가더군요. 조정기일이라 법원에 출석했는데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한 달 새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옥색 한복은 어디 가고 보풀이 잔뜩 일어난 낡은 몸빼 바지를 입고 계시더군요. 남편은 깁스를 한 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사람이야? 집을 경매로 넘겨? 우리가 찜질방에서 자는 꼴을 보니 속이 시원하냐? 어머, 찜질방 갈 돈은 있으신가 봐요. 다행이네요. 친척분들이 쫓아다녀서 길거리 노숙은 힘들 줄 알았는데 빚쟁이들은 잘 피해 다니고 계세요? 고모님이 청법자 쓴다는 소문이 있던데. 닥쳐! 내 페무람, 내 진주 목걸이랑 금반지들 다 어디 갔어? 네가 나갈 때 훔쳐갔지? 그거 내놓으라고, 이 도둑년아! 시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법원 직원이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멍하니 바닥만 보고 있던 남편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한테 묻지 마시고 옆에 계신 효자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짐 뺄 때 보니까 민수 씨가 어머니 자기 하면서 뭘 주섬주섬 챙겨서 주머니에 넣던데요. 뭐? 민수야, 그게 사실이야? 남편이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니, 엄마, 그게 급해서 로즈한테 빌린 돈 좀 갚느라고. 어차피 똥값이었어. 가져도만 큐빅이더라고. 이 미친놈아, 그게 어떤 건데? 네 할머니 유품인데 그걸 팔아먹어? 그걸 술집년한테 갖다 바쳐? 큐빅이고 나발이고 그게 얼마짜린데? 시어머니가 깁스한 남편의 머리통을 들고 있던 짝퉁 핸드백으로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며느리 내쫓고 한 짓이 고작 어미 패물 도둑질이야? 내가 너 때문에 며느리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널 감싸줬는데. 아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건물도 뻥이라며. 나 엄마 믿고 회사 그만둔 척하다가 진짜 잘렸잖아.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사기만 안 쳤어도 지혜가 나 안 버렸어. 두 사람은 법원 복도 바닥을 뒹굴며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깁스를 발로 찼고 아들은 어머니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조정위원과 법원 경위들이 뛰어와 그들을 뜯어 말렸지만 서로를 향한 저주와 욕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셨죠? 저게 혼인 파탄의 원인입니다. 녹화하셨나요?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확률 100%겠네요. 가시죠. 판사님 기다리십니다.
저는 엉겨붙어 싸우는 두 사람을 배경으로 승리의 V자를 그리며 셀카를 한 장 남긴 뒤 유유히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진은 제 휴대폰 배경화면에 되었습니다. 우울할 때마다 보면 웃음이 터지는 부적이 되었죠. 마지막 에피소드는 다시 돌아온 명절,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창가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전부 치지 않는 진정한 명절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룸서비스로 시킨 최고급 스테이크와 랍스터, 그리고 멜론 프로슈토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스팸인가 싶어 확인해 보니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창문도 없는 좁고 어두운 고시원 방이었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 아래 컵라면 2개와 소주 1병, 그리고 편의점 족발이 신문지 위에 초라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러닝 차림의 남편과 산발머리의 시어머니가 멍하니 앉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죠. 이어진 텍스트 메시지 내용입니다. 지혜야, 잘 지내지? 오늘 추석인데 엄마가 너 보고 싶대. 송편은 안 바라고 그냥 얼굴만 비추면 안 될까? 우리 지금 고시원 총무 눈치 보여서 냄새 난다고 제사도 못 지내고 있어. 컵라면으로 때우는데 네가 해준 갈비찜 생각이 간절하네. 제발 쌀이라도 좀 보내주라. 우리가 잘못했어. 저는 와인잔을 흔들며 피식 웃었습니다. 갈비찜? 1년 전 그들이 버리고 갔던, 그리고 제가 바닥에 쏟아버렸던 그 갈비찜을 아직도 잊지 못할 모양이네요. 저는 답장을 쓰는 대신 호텔 룸서비스 메뉴판과 제 앞에 놓인 요리들을 찍었습니다. 1인당 30만 원짜리 디너 코스 메뉴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었죠. 그리고 짧고 굵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 미안.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내 조상님 챙기느라 정신이 없네. 너희 집 제사는 너희끼리 셀프로 해결해. 컵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갈비탕만 난다더라. 아, 그리고 차단할게. 다음 생에는 부디 제사 없는 집에서 태어나렴. 전송 완료 버튼을 누른 뒤 저는 곧바로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창밖으로 화려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펑펑 터지는 불꽃을 보며 저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 나의 완벽한 해방을 위하여. 그때 룸서비스 직원이 카트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고객님, 추가 주문하신 한우 갈비찜 나왔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저기 창가 쪽에 두세요. 식사는 바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먹을 거예요. 냄새만 좀 맡으려고 시킨 거거든요. 옛날 생각나서.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중히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뚝배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겹게 맡았던 그 간장 냄새. 밤과 대추가 어우러진 달큰한 향기. 남들이 먹으라고 강요할 때는 노역의 냄새였지만 내가 내 돈 내고 시켜서 구경만 하는 갈비찜은 그야말로 성공의 향기였습니다. 저는 포크로 갈비 한 조각을 콕 집어 창밖의 어두운 허공을 향해 건넸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 곰팡이 핀 고시원 구석에 있을 그들을 향해서요. 자, 받으세요, 시어머니, 남편. 이제 제가 드리는 마지막 제사상입니다. 상다리가 부러지지는 않겠지만 냄새라도 맡으시라고요. 많이 드시고 부디 제 꿈엔 나타나지 마세요. 툭. 저는 갈비 조각을 쓰레기통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이프를 들어 스테이크를 우아하게 썰기 시작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육즙과 함께 제 인생의 진정한 2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